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제주 광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 한국 사회는 지금 찬반 두 집단 외에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전에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뜨거운 군사기지 현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무려 54년간 수행했던 미군의 사격 연습장 임무. 온몸으로 폭격을 받아낸 땅, 경기도 화성시 매양리. 2005년 8월 미군 사격장 폐쇄.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개뿔이 썩어 있죠. 또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어딨어 그게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지. 한때는 뜨거웠던 군사기지 문제의 현장. 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잊힌 매양리에서 주민들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주민들아, 무식한 주민들아, 참고 살아라. 반세기 이상 미군들의 폭격 기총훈련장이었던 경기도 화성 매양리. 당시 주민들의 개사곡 노랫말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군의 폭격이 드디어 멈추고 마을엔 평화공원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 계획은 감감무소식이 됐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지만 지금은 철저히 잊혀져가는 매양리의 오늘을 시사기획 맥에서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어촌마을, 미군 사격장이 있던 매양리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마을을 둘러보면 미군 사격장 흔적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 속에 감춰진 매양리의 아픈 과거. 매화 향기가 가득하다는 이 마을에서 7대째 살고 있다는 김규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여기 본토백이거든. 첫 폭격 있을 때는 어땠어요? 기억 좀. 아유, 그때 말도 못했어. 소리가. 뭐 전장터와 같았지. 뭐 비행기 날라다니지, 폭탄 떨어지지. 그때는 진짜라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랑 마찬가지였지. 6.25 전쟁 때부터 미군의 육상 사격장과 해상 사격장이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세계 각지 미 공군 전투기들이 날아와 훈련을 해왔다는 매양리 사격장. 그만큼 오폭과 불발탄 사고도 잦았습니다. 1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편해 죽고 또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의 형제가 3형제가 죽었어 거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간 사격이 있는 날이면 밤새도록 계속되는 굉음.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매양리 소음은 평균 100데시벨 이상. 기차가 지나갈 때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규석 할아버지는 결국 난청을 호소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귀가 먹었어. 귀가 아주 안 들려. 한쪽은 아주. 여기 사람이 귀 먹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다요. 웬만한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과 함께 홀로 생계를 꾸려가던 때 매양리 사격장은 생계수단이자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농토까지 헐값으로 앗아갔습니다. 그런 사격해나니 못해나니 그렇게 했으면 빨개로 물었잖아.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땅 징발하는 것도 논 200원, 밭 150원 그렇게 쳐줘서 그냥 강제로 그냥 뺏긴 거 아니에요, 여기 땅을. 당시 김규석 할아버지가 헐값에 넘긴 농토는 무려 10,000여 제곱미터. 사격장 끝나면서 온 땅 주인을 도로 돌려줘야 그게 온 경우인데 지금 안 해주고 그 땅을 주지도 않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농사를 짓는데 임대료를 지금도 받아가요. 그 사용료 임대료를. 사격장이 폐쇄된 지금도 매양리 땅의 주인은 주민이 아닌 국방부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11대째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주민 전만규 씨. 전 씨는 매양리 사격장 폐쇄를 외치던 그때부터 생업도 포기한 채 매양리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끔찍한 어떤 그 폭력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고 마을의 아픔은 전씨 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버님도 이제 스스로 그 목음에서 이제 자살을 하셨고 나 역시도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동맥을 끊고 이렇게 자살을 이제 기도하기도 했었거든요. 17년간의 투쟁으로 매양리 사격장은 결국 폐쇄됐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주민들. 조사 결과 지난 2000년부터 매양리 주민 자살률은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 평균보다 많게는 8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가 일반 농촌 지역과 매양리라는 농촌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고 볼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격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폭탄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도 다치고 가축들도 다치고 그다음에 물적인 피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군 사격장이 떠난 뒤에도 매양리 주민들의 생계는 너무나 힘겹기만 합니다. 문전성시를 이뤄야 할 수산시장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매양리의 시집와 40여 년째 굴을 캐고 있다는 박순분 할머니. 이제 이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고 바지락도 해고 농사도 좀 조금씩 짓고 그러는 거죠. 어머니 예전에 사격했을 때는 더 살기 힘드셨죠? 힘들었지 이렇게 더 했지. 할머니는 갑자기 보여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취재진에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탄피. 일부러 이거를 이게 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주워 다녔다고 옛날에. 예, 덜어덜어 있어. 저런 거 주워오는 거 그러게 바다를 이렇게 물봉도 줍다가 덜어덜어 있으면 저거 주워오는 거 그러게. 며칠 전에도 굴을 캐러 갔다 탄피를 주워왔다는 박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녹색연합은 미국 위키리크스 자료를 긴급 입수해 한국 고위 관료들이 미군 기지 반환 협상에서 사실상 환경 주권을 포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 오염자인 미국이 정화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한미 외교 협상과 달리 매양리 사격장 폐쇄 당시에도 미군은 불발탄 탐지나 제거 없이 국방부의 기지를 반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오염에도 우리가 미군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매양리의 환경 정화는 제대로 진행됐을까? 이 지금 환경 정화가 국방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방부로부터 환경 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문으로 우리가 추진 상황을 통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하면 지자체에 돌려주기 전에 이제 저희가 환경오염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부로 매양리 사격장을 포함해서 미군 저희가 해왔던 환경오염정화 기지들이 대다수 다 오염정화 끝났어요. 하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미군 기지가 떠난 후 환경오염 정화 과정을 주시해왔다는 주민대표 전만규 위원장. 환경정화 사업 3m 50의 그 지하 부분을 전부 이제 흙을 파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발을 시켜서 기름을 증발을 시키고 또 증발시킨 나머지 흙을 다시 한번 이제 식물을 심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철저한 작업은 했어요. 이 안에는.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군 측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정화섭이 안 된 것이 지금 농섬 주변 갯벌 여기에 있는 부탄들 특히 이제 불발탄의 불발탄들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매양리는 농섬을 포함한 3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포격으로 구비섬은 사라지고 다음 타깃이 된 농섬도 이제는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상황. 더구나 이들 3개 섬 주변은 무인도라는 이유로 환경정화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갯벌 곳곳에서 포탄 잔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농섬으로 향했습니다. 섬 허리마다 박혀있는 대형 포탄들. 얼핏 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무들이 빽빽하다는 뜻의 농섬. 민둥산이 된 이곳은 아직도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미군들이 농섬에 정통으로 투하한 폭탄입니다. 현재 섬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이 포탄들은 워낙 정확하게 맞아서 지금 빠지지도 않고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민들의 쉼터이자 바다 생물이 살아갈 땅인 이곳은 기나긴 세월 이렇게 폐허처럼 방치됐었던 겁니다. 이 어업을 하시다가 쉬기도 하고 장비를 놓고도 하는 지역인데 안전 처리가 전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군데군데 포탄이나 불발탄들이 꽂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차 안전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정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국방부 측에서는 이 매양리 사격장 일부인 농섬 사격장에 대해서 환경오염 조치를 마쳤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국방부에서 한 거라고는 여기가 위험 지역이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안전 팻말 정도 세운 거에 불과하고. 갯벌에는 그 흔한 낙지 광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색깔이 그냥 이게 다 중금속. 죽은 거죠. 살아있으면 이런 색깔이 안 나오죠. 흙이 죽은 거죠. 예. 아니 보세요. 이게 간단히 삽질을 했는데도 이렇게 저 빨간 탄피 쪼가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 흙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중금속 탄피들이 박혀있는 한 갯벌이 회복되길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갯벌이 썩어 있잖아요. 때문에 매양리 주민들은 지금도 틈틈이 남은 탄피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갯벌 속에 위험한 불발탄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불발탄이에요. 이게 이제 에이텐기에서 발사되는 총탄 탄두인데 폭발될 수 있는 불발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이 갯벌 주위에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지뢰밭과 다름없는 곳. 하지만 주민들에겐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미군들의 주요 폭탄 투하장이었던 농섬 사격장 앞입니다. 사격장이 폐쇄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곳 어민들의 바구니에 조개와 수산물 대신 수거한 불발탄들만 쌓여 있습니다. 매양리 주민들은 수거한 포탄과 탄피들을 모아 매양리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거한 이 포탄들을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제 어떤 관람용으로 이제 전시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08년 이곳에 평화생태 레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역사관과 기념관, 갯벌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는 평화생태 레저공원. 주민들은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공원은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경 과정을 거치며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레저시설을 좀 넣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지목성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국방부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계획안까지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매양리 땅을 사기 위해 국방부에 지급해야 할 토지 매입비만 무려 1,1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주민들은 지난 24일 민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용산미증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잖아요. 평택 짓는 그 사업비를 이쪽을 팔아서 마련하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2일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화성시 역시 국책사업인 용산 미군기지와 달리
지자체가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가 할 때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요. 주체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선정한 주계 업체랑 국방부 주최 개 업체가 토지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고 그걸 다시 평균화해요. 그래서 일반 주변 시세보다 전혀 높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낮으면 낮을지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지자체의 진행되는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불러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화성시가 민선 4기 당시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급격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다 해요. 여기는 그냥 이익이 아니라 그냥 온리 피해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자치단체 세금을 받아다가 그 사람들을 보건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 도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가 돈 과연 쏟는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슨 대형 포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매양리 전시장에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한 듯 둘러보며 전쟁에 관한 아픈 추억을 나누는 사람들. 기공이라고 기관총. 정작 매양리의 아픔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고 그러던 생각나는 거지. 참혹한 거지. 이게 2005년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었대요. 최근까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혹시 아셨어요? 난 그거 듣는 이 처음이네. 6.25 겪은 사람들의 이거 보면 눈물 나올 일이지.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이곳 매양리에서 7년 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이들에겐 마치 딴 나라 얘기 같기만 합니다. 모르죠. 모르지. 이런 거 전시 안 해놨으면 모르지.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지 뭐. 모르는 거지. 이거 다 고철로 다 팔아먹었으면 모르는 거지. 방공의 의식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겪은 일이니까 나 역시도 이런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처음 본 거고. 잠시나마 미군의 포격이 멈출 때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보였던 매양리 사람들.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의 삶을 희생당한 대가치곤 너무 소박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그 웃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싸움에서 이기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민들. 하지만 그들의 반세기 생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공원이 필요한 이유, 이들의 한과 질곡의 세월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 공간엔 오늘도 녹슨 포탄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맥 갈태우입니다.